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어, 그, 봅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하다 보니까 막았더네요. 아, 챔피언스 리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짜 지난주에 아쉽네. 또 한 개 틀리고. 사실, 챔피언스 리그 분석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시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챔피언스 리그 분석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제가 12경기가 13경기 찍어드렸잖아요. 네. 조심할. 제가 뭐 하는데 재미로 하시라.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경기들이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찍어드렸는데 그 중에 몇 경기가 틀렸냐면 맨체스터 시티. 이거는 제가 힘들다 그랬어요.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뭐지? 모태를 돌렸는데도 사태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이겼죠.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벤투스, 그리고 인테르, 인테르는 진짜 아쉬웠어요. 네. 인테르는, 저는 인테르의 선수들을 그렇게 풀로 돌릴 줄 몰랐는데 풀로 돌렸다. 2대0으로 이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인테르, AC 밀란은 맞췄죠. AC 밀란 맞췄을 때만 해도 저 설마 다 맞는 거 아니야? 했다니까. 인테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피오렌티나는 정말 아까웠어요. 피오렌티나는 우디네스가 애들이 안 뛰더만요. 우도지 빼고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이 소틸의 그 전술에 대한 선수들의 반항인지 뭔지 몰라도 너무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5경기가 딱 기억이 나요.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6경기였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알크마르,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역시 안 되더군요. 예. 알크마르는 모태를 돌렸는데도 이겼어요. 예. 확실하게 M1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알크마르는 이 벤치 장원까지 애들이 체격이랑 그 피지컬이 좋더만요. 예. 전술적 이해도도 뭐 슬롯이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간 팀이라는 게 그 정도 스쿼드에 그 정도 두께면 좋죠. 예. 역시 좋은 감독이 지나간 자리에는 진짜 팀이 유산이 제대로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비긴 경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거는 경기는 뭐라고? 핸디로 접근하시라. 핸디로 접근하시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핸디로 접근하셨으면 상당히 이득을 저는 뭐 한 개 틀려가지고 또 나가리 된 게 몇 장 있어가지고 하나도 못 맞춰. 프로토는 한 개 틀리면 나가리잖아. 피오렌티나 진짜. 짜증.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역시 최고의 팀들입니다. 정말 재밌었어. 1차전에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강했죠. 레알 마드리드 얘기부터. 1차전은 예상대로 명경기였고, 챔스 유전자는 존재했어요. 레알의 챔스 유전자 능력은 정말 전설이에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 경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맨시티가 졌죠. 레알 홈구장 잔디 이슈가 있긴 있어요. 이게 좀 맨시티 선수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레알 홈구장엔 잔디 이슈가 있거든요. 선수들은 역시 어린 게 좋아요. 어리니까 진짜 꾸준히 로테이션 주말에 뛴 것도 좋았고요. 네, 잘했습니다. 1차전에 이 거기에서 이제 밀리탕이 돌아오죠. 밀리탕이 돌아오면 좀 더 여기 센터백 쪽에 좀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센터백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센터백 쪽에 힘이 들어가기 더 좋고요. 조금 뭐 여기 전술을 좀 얘기해 보면 띄울까요? 네,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전망 압박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포백을 상당히 간격을 넓혔습니다. 좌우로 간격을 넓히고 최대한 이제 카마빈가랑 카르바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요.
사이드 어택 공격을 시도했죠. 이게 다른 팀은 이걸 못해요. 왜냐면 이만큼 볼 다루는 기술이랑 스피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레알은 그게 되니까 사이드로 이따가 맨시티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맨시티의 그 중앙 압박을 허물어뜨리는 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간격이 넓어지면 이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보충하기 위해 크로스, 축구도사 크로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빌드업을 도와주고요. 해가지고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바람에 맨시티가 당황했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황했어요. 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골 먹었잖아요. 예. 이게 먹혔죠. 네. 이제 맨체스터 시티 얘기를 해보면 진짜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극강의 무기 3위 빌드업과 2명의 메잘라 그리고 또 메잘라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명의 공격수, 3명의 그릴리시, 홀란드, 네. 이, 이 3명의 공격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재미를 많이 봤죠. 시즌 초반에는 좀 힘들었어요. 시즌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이게 발이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 그냥 특히 건도관이 이제 완전 올라와가지고 이게 걱정 그 건도관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명이 붙어가지고 완전 밀착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맨체스터 아니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작전을 쓸지 궁금하네요. 1차전에는 건도관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네. 중앙은 두터지고 안정적인 보름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특징이죠. 특히 이게 센터백 4명 중에 한 명이 위로 올라가서 쓰리백을 만들어요. 드릴게요.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 보시면 선수랑 한 명 올라가면서 쓰리백을 만들고 이 한 명이 빌드업에 참여하면서 중앙을 더 두텁게 하고 홀란드랑 그릴리시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빠지고 베나도로로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홀란드가 중앙을 장악하고 더 넓은 부분에서 장악할 수 있게 헤더도 찍어놓고 뭐 슈팅도 때리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홀란드의 영역을 만들어주는 전술입니다. 펩이니까 이 정도 전술을 만들 수 있죠. 펩은 잘합니다. 잘해요. 내가 뭐 펩을 비판한다 그래가지고 펩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펩 잘해.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펩이 가난한 팀에 가서도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가난한 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보여줘야지만 적당히 가난한 팀? 보여줘야지만 저는 진정한 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가지고 이거를 조합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다 가지고도 못하는 게 바본 거지. 잘하는 걸 뭐 극찬할 수는 없잖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밀리다 그래도 데브라이너가 한 건 해줘가지고 덕배가 한 건 해줘가지고 1대1로 비겼는데 이 전술 자체는 완벽합니다. 전술 자체는 완벽하고요. 여기 이제 아케가 들어오면 이게 더 다이나믹해질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좋습니다. 네. 워낙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출중해가지고 특히 건도가는 완전 물이 올랐어요. 건도가는 완전 물이 올랐거든요. 에버튼을 박살내고 건도간입니다. 와, 그 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건도간 조심해야 됩니다. 건도간에 피지컬 좋은 애 한 명을 마킹을 붙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해가지고 안첼로티는 쓰는 선수들만 쓰는 감독이지만 성과를 분명히 내죠.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펩은 올 시즌에 명장병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제일 잘하는 걸 계속 잘하고 있어. 네. 해가지고 이 경기를 상당히 예상하기 힘들어요. 아마 배당은 맨체스터 시티 홈이니까 맨체스터 시티 1.6에서 1.5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맨체스터 시티 배당이 많이 낮게 나오면 저는 샌디로 레알을 볼 겁니다. 샌디로 레알을 무승부 가능성이 일단 맨체스터 시티 경기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의 그 템포를 레알이 바꿔갈 수 있었어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1차전에서. 이 템포는 통하지 않는다. 레알한테. 레알한테 통하는 거는
레알한테 통하는 거는 템포가 아니다. 결국에는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연 1차전에서 못했던 애들이 2차전에 그게 될 수 있을까? 레알은 물론 뭐 리그 우승을 못해가지고 평가 절하받는 팀이지만 현재 수준으로 놓고 보면요, 레알이랑 미네는 맨시티 못지 않거든요. 아, 미네는 좀 올 시즌 좀 별로예요. 미네는 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팀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올 시즌 별로인데 오히려 그냥 도르트문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레알이랑 맨시티의 경기에 한쪽으로 배당이 확 쏠리는 거는 반대쪽을 가라는 신호입니다. 패스하다. 요 경기 역시 저는 그래도 레알이 1차전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배팅하라 그러면 전 레알한테 할 거긴 할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그 레알 홈구장이 그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뭐 잔디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서 그홈 텃세가 좀 있긴 해. 텃세가 좀 개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맨시티는 워낙 구장이 좋으니까 그런 텃세가 없고 맨시티 선수들이 홈구장에서의 기량을 좀 더 높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레알 갈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맨시티가 그런 게 배당이 그렇게 나오는 게 맨시티가 앞서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배팅을 한다면 1번은 우승이고 2번은 레알, 3번 맨시티. 제가 근데 좀 맨시티에 좀 박하게 평가하는 제 개인 배팅은 그런 거고 맨시티를 좀 박하게 평가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레알 사이드로 보는 게, 이 핸디 레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이 레알에 먹히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거든요, 2차전에. 그 템포도 레알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레알이 초반에는 밀렸지만, 템포를 따라갔다고요. 오히려 후반전에는 템포를 가져왔죠. 네. 이 때문에 저는 레알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봐야죠. 펩이 진짜 올 시즌에 트래블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탭이 트래블 못하면 그 몇 판은 진짜 아니, 트래블은 둘째치고 탭이 비디오를 들지 못하면 그 여파가 너무 큽니다. 펩은 맨시티 감독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구단주가 워낙 펩을 좋아하기 때문에 펩은 계속 할 것 같아요. 펩이 떠날 것 같아, 쟤는. AC 밀란이랑 인테르는요, 일단 주말 경기 상황을 보면요, 주말 경기 상황을 보면 인테르는 생각 외로, 예, 인테르의 그, 루카쿠가 생각 외로 몸이 올라왔다. 버티는 게 제대로 하더라. 단, 스피드는 안 됐다. 스피드는 진짜 많이 떨어졌다. 스피드는 떨어졌지만, 몸으로 버티는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다. 예, 등딱은 살아있다. 근데, 음, 인테르가 주말 경기 사솔로 상대로, 저는 그 로테를 돌릴 줄 알았는데, 로테를 돌리는 척 하면서, 전력을 쏟아부었죠. 예, 인텔은 순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주말 사솔로 상대로 승리하면서 순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제 3경기 남았는데 AC 밀란과는 5점 차이. 한 경기 여유가 생겼죠. 한 경기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경기 여유 5점 차이의 3경기면 거의 뭐 챔스에 갔다고 보면 되죠. AC 밀란이 문제지. AC 밀란은 지는 바람에 패치할 때였잖아요. 스페이지. 지는 바람에 와 답이 없어졌어. 지금 완전 발등에 진짜 이 인테를 못 잡으면요 AC 밀란 망해요. 올 시즌. 예, 망합니다. 다행히 레앙이 이번 경기는 뛴다니까 레앙이 뛴다니까 그나마 AC 밀란이 다행이죠.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레앙 회복됐다고. 회복됐다고. 올라 나올 거예요.
레앙해조 전술이긴 하지만 레앙해조 전술 엄청 강력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인테르는 주중 경기, 아니 주말 경기에서 상당히 힘을 뺀 상태고 레앙은 뭐 어느 정도 뛸지를 모르겠지만 100%라 그러면 저는 인테르를 포기하는 거는 AC 밀란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점 차이 극복이 힘들지 승리는 AC 밀란 쪽이 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전술상은 솔직히 좀 피올리가 인테르의 승자기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선수들이 너무 처져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 이 볼 점유율에 앞선 거랑 볼 점유율 앞선 거랑 음, 뭐라 그럴까? 말고는 뭐 특별히 뭐 위협적인 공격은 또 AC 밀란이 더 많았거든요.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가 레앙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이드를 성공시킬 수 있게 아니, 메이드 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선수가 레앙이에요. 레앙이 있어야지 레앙의 스피드로 인터밀란의 수비가 좀 더 벌어집니다. 그래야지 성공률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레앙이 나온다 그러면 2점 차 극복은 힘들어도 AC 밀란이 원정인 어차피 뭐 밀란 더비니까 원정이긴 해도 뭐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밀란 원정에서 죄송합니다. 밀란 원정에서 AC 밀란이 의외로 선전한 경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좀 많이 밀려요. 예, 물론 더비라서 같은 경기장에서 하지만 좀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밀리는 경기도요 쭉 밀리지는 않습니다. 예, 두세 경기 텀으로 한 경기씩 쉬어가고 이미 두 경기를 쳤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는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AC 밀란 사이드로 보고 핸디를 가면 안전할 것 같긴 한데 9점 차이니까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기까지 해서 어, 힘든 챔피언스 리그 분석을 마치고요. 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챔스가 끝나네요. 예, 이 경기가 끝나면 4강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뭐 이제 결승전 남았기 때문에 챔스가 끝나는 겁니다. 예, 챔스 일정이 다 끝나는 막 경기는 거의 뭐 축제죠. 그 경기는 뭐 승패를 떠나서 축제입니다. 몰라요. 뭐 맨시티랑 레알의 승자가 우승할 거라 그러지만 몰라요. 챔스를 모릅니다. 이스탄불의 기적도 일어나는 3대 0으로 이기다가 지는 그 팀이 AC 밀란이었구나. 결국엔 비겨가지고 승부차기로 가서 지는 뭐 그게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만큼 재밌죠.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배팅도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하면 저처럼 재밌게 할 수 있어. 올 시즌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더더욱 즐기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힘찬 주중 보내고 또 주말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